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평형 삼상회로에서 여기가 평형 삼상회로죠. 그림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임피던스가 Y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요게 부하입니다. 그리고 전압계와 전류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이 접속된 전력계가 있어요. 전압계는 220V를 지시하고 있고요. 전류계는 20A를 지시하고 있어요. 전력계는 2000W죠. 2kW를 지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조건일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소비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임피던스는 복소수로 표현해라. 복소수. 복소수란 얘기는 극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직교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 복소수 형태로 임피던스를 나타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 소비 전력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전력계는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의 전력을 지시하죠. 얘는 무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이 2000W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피던스는 쉽게 생각하면 저항과 코일이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시하는 이 전력은 어떤 전력을 지시한 걸까요? 이렇게 된 게 임피던스잖아요. 그럼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서의 전력이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에서의 전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전력은 유효 전력이고요. 여기에서의 전력은 무효 전력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전체 전력은 무슨 전력이죠? 여기 전체로 나타낼 때는 피상 전력이죠. 얘는 볼트 암페어죠. 전력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력계는 와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 하나에 소비되는 전력, 여기 저항 하나에 소비되는 전력,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kW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저항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저항이 여기도 있겠죠. 얘는 지금 여기와 여기에 자 전력계는 여기가 전압을 측정하는 코일이고요. 여기가 전류를 측정하는 코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전압과 상전류가 걸리니까 여기에서 지시하는 요 2kW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에 대한 전력이다. 그래서 전력이 3개가 있으니까 여기 부하가 Y결선으로 3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6kg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 과정을 이렇게 써야 되죠. 한 상에 대한 유효 전력이 전력계 지시치가 2kW니까 3상에 대한 유효 전력은 3배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배 2kg 해서 6kg가 된다. 답 6kg.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복소수 형태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있잖아요. 전압과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의 전력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일상의 전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죠. 여기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220이잖아요. 여기의 전류가 얼마예요? 20A잖아요. 그러면 얘는 임피던스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20A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임피던스에 하나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이 전압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걸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고요.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피던스 전체 값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압 볼트와 전류 암페어가 있으니까 이 값으로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즉 20A분의 이렇게 하면 얘가 임피던스 5ohm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돼서 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라고 하는 전력계는 2000을 지시했는데요. 얘는 I 자승 R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류가 20A니까 얘는 20의 자승의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R값 계산할 수 있죠. 그러므로 R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항이 얼마나 나오죠? 그러면 저항을 알고요. 임피던스를 아니까 리액턴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소수 형태로 우리는 부하 임피던스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질문이 들어와요. 여기에 이렇게 I자승 R을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를 이렇게 했대요. 2000인데요. 요거는 R분의 V제곱이에요. 그래서 V가 얼마를 집어넣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220에 루트 3을 넣었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R을 구했는데 왜 틀렸죠? 라고 하는 거죠. 얘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임피던스죠? 여기가 임피던스가 주어지고 거기에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R이잖아요. 여기가 X잖아요. 그러면 전력은 어디에서 전력이라고요? R에서 전력이라고요. 그러면 전압을 집어넣으려면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공식으로 풀려면 요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전압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 전압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압이 주어지니까 한 상의 전압이 이거니까 R분의 V제곱도 된다. I자승 R도 된다. 그러니까 R분의 V제곱에 넣었는데 다르네. 이상하네. 이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회로 이론인데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I자승 R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돼요. I자승 R은. 왜 되는 줄 아세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전류는 여기도 흐르고요. 이 전류는 여기도 흐르잖아요. 여기에 20A가 흐르면 이 20A는 저항에도 흐르고 코일에도 흐르고 변함이 없죠? 전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I자승 R은 되는 거예요. 보세요. I자승 R에서 5ohm이라고 하는 걸 구해요. 임피던스는 전압전류에서 임피던스를 구해요. 그럼 리액턴스는 이렇게 되죠. 이 리액턴스가 이렇게 되는 걸 모른다 그러면 또 회로 이론 공부를 잘 안 한 거가 되겠죠. 여기가 저항이면 여기가 리액턴스면 여기가 임피던스잖아요.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니까 얘는 R제곱이 면적이 되겠죠. 여기는 요 변과 요 변이 같으니까 요거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면적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의 면적은 면적과 면적의 합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정리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잖아요.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한 거예요? X를 구하는 거예요. X.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얘가 X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씌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요거 우리가 구했거든요. 요거 구했거든요.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계산기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저항은 5고 리액턴스는 3.92예요.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의 형태로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풀어드린 거 기억납니까? 두 개의 변류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전류의 전류가 3A였다. 1차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와 같이 접속했어요. 요게 1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1회에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변류기에 관한 문제가. 똑같게는 안 나오지만 2회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른 게 뭐 있나요? 똑같은 형태인데 다른 게 뭐 있어요? 교차 접속으로 바뀌었죠? 1회에 나왔던 문제가
2회에 나온 문제 그대로 나올 수가 있죠. 단지 교차 접속이냐 아니냐 그 차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제가 다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변류비가 50대 5인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교차 접속했습니다. 전류계 전류가 2A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요. 이때에 이렇게 꼬이게 되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랬죠?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만 이 전류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류는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반대가 된다 그랬죠. 생각하기를 이 전류와 이 전류와 이 전류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두 전류의 합이 되는데 1번과 3번의 전류의 합이 되는데 1번과 3번의 전류의 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1번이 꼬였다는 얘기죠. 1번이 꼬이니까 1번의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형사변형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류계 지시치는 합이 되거든요. 합이 된 게 2A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에서 지각이니까 요 하나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에 루트 3배 된 게 2A다. 그러니까 I2가 있다면 그것에 루트 3배 된 게 2A다. 이러한 개념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I2를 구하면 I2란 얘기는 여기죠, 여기. 요거죠, 요거.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 크기를 구해보면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면 합쳐서 루트 3배 커졌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흐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류 B가 50대 5잖아요. 그러면 이 B만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 전류가 이만큼 커지는 거죠. 얘가 1차 전류가 된다는 거죠.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저랑 같이 계속해서 수업 들었으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야 될까요? 같이 계속 했잖아요. 1회 것도 풀어드렸잖아요. 생각이 나야 되죠. 생각이 안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동 접속일 때는 이렇게 접속이 되는데 이 전류와 이 전류가 합이 되니까 그냥 크기가 똑같아진다. 이 전류와 이 전류가 합이 되니까 이 합의 크기는 똑같아진다. 정삼각형이 되어서. 이렇게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가 2A라면 여기가 2A라면 요게 2A고 요게 2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동 접속인 경우는 여기가 2A라면 여기가 반대 방향이 되어서 합이 되어서 루트 3배 커졌으니까 여기가 2A라면 요 안쪽에는 흐르는 전류가 2A가 루트 3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 이 안쪽에 요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2A가 루트 3으로 줄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2A가 되는 거죠. 요게 교차 접속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전류가 얼마인지 알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변류 B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계 지시가 2A예요. 그러면 한 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1차 전류는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에 요게 뭐라고요? 따라서 이만큼 나오죠. 11.55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류죠.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류예요. 전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도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표시하는 변류기는 감극성 변류기예요. 그리고 변류기는 2차가 최대 5A예요. 그래서 이걸 정격이라고 하죠. 정격이라고 하는데 정격 2차는 5A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 대 5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10대 5라고 하면 이게 몇 배죠?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대 5라는 얘기는 여기에 10A가 흐르면 여기는 5A가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5A가 흐르면 여기는 10A가 흐른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배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5가 아니라 2.3A가 흐르면 여기는 몇 A가 흐를까요? 2배 흐르잖아요. 그렇죠? 2배. 변류비가 얼마짜리다? 10대 5짜리다 그러면 2배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죠? 4.6A 흐르는 거예요. 이게 변류비예요. 그래서 변류비가 있는데 이 B가 여기가 50대 5인 거예요. 50대 5 변류비를 가지고 있는 변류기라면 요거하고 다르죠? 얘는 몇 배짜리죠? 10배짜리 변류기잖아요. 얘는 2배짜리 변류기고요. 10배짜리 변류기라면 이때 2.3A가 흐르면 여기는 얼마가 흐르겠어요? 4.6이 아니라 이때는 얼마가 돼요? 10배를 하니까 얼마가 돼야 된다? 23A가 흐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성립을 한다면 교차 접속을 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변류기가 이렇게 있어서 전류계로 흐르는 게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릴게요. 여기가 전류가 흘렀어요. 여기가 지금 2A가 흘렀죠. 전류계로 흘렀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는 2를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변류비가 50대 5인 거예요. 몇 배짜리죠? 10배짜리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거에 몇 배를 하면 돼요? 이거에 10배를 하면 돼요. 그걸 이해하겠죠? 요 전류가 2차 전류라고 하면 그 전류에 몇 배를 해줘야 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배를 해줘야 돼요. 1상 2차 전류가 되겠죠? 이거는 2A를 루트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1차 전류 I1은 이 전류에다 변류비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류비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죠. 단위는 꼭 적어야 돼요. 여기는 생략해도 되지만 결과는 꼭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1상 2차 전류, 그 다음 1차 전류, 그 다음에 계산해보니까 답 나왔다. 그림과 같은 점 광원으로부터 원뿔까지 밑면의 거리가 4m입니다. 여기 R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4m라는 거죠. 밑면의 반지름이 3m입니다. 원형면의 평균 조도가 100이라면 여기에 대한 조도가 있어요. 이 조도가 100이라면 이 점 광원의 광도 I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방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방사속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다음 광속이 있고 광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광도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면 그 내용에서 방사속, 광속, 광도, 광속 발산도 이랬으니까 광속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면 광도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입체각이니까요. 입체각에서 얼마만큼 광속이 나오는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점광원의 광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오메가 분의 F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메가 분의 F.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어지는 광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광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는 점광원이라고 했잖아요. 점광원. 점광원의 9의 입체각 오메가는 4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광속은 오메가 i거든요. 그러니까 점광원이라면 9라면 4파이 i가 점광원의 광속이 되겠죠. 그래서 광도를 알면 이 점광원 전체에 만들어지는 광속, 원뿔로 나오는 것 말고요. 이 점광원 전체 광속이 얼마인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4파이 스테라디안이니까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9가 아니라 지금처럼 원뿔이라고 하면 원뿔의 입체각은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4파이가 아니고요. 2파이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야 4파이가 되겠죠. 요게 2가 되는데 1이고요.
코사인의 세타입니다. 요게 2와 2가 있어서 4파이다. 따라서 원 뿌릴 때 오메가 입체각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돼요. 요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광도의 정의는 입체각당에 발산되어져 나오는 광속이다. 그리고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 뿌릴 때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9일 때는 점광원일 때는 4파이다. 따라서 점광원의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i가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4파이면 점광원의 총광속은 4파이 i가 된다. 지금 광도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f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이것분의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주어진 걸 보면 조도가 1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광속을 알면 광도는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는 조도가 10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면 조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도에 대한 정의가 있다는 거죠. 조도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조도 2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에 입사되어지는 광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A분의 F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S분의 F라고 하기도 합니다. S분의 F가 됐던 A분의 F가 됐던 면적당에 대해서 입사되어지는 광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은 원이 되겠죠. 이 원에 대해서 입사되어지는 광속이라는 얘기죠. 원에 대해서 입사되어지는 광속인데 그 광속은 원뿔에서 이 원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원에 대한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원뿔에서 나오는 광속, 얘는 오메가 i다. 오메가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죠. 여기에 i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0럭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인데요. r이 3이니까 여기는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세타거든요. 입체각을 얘기할 때 이 세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여기에 있는 이 빗변은 5가 되잖아요.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되겠죠. 사인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 잘 알 겁니다. 그래서 5분의 4가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5가 나오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안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니까요. 3의 제곱에 4의 제곱을 하면 얘가 5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빗변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도는 100이 되고 여기 r은 3이 들어가겠죠. 파이는 약분해 버릴 거고요. 미지수 하나가 요거가 미지수죠. 그러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입체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학적인 개념이 되겠죠. 입체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학적인 개념이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요건 이제 원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얘는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하고는 아무것도 관계없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도에 대한 정의, 그렇죠? 그리고 조도에 대한 정의.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광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도에서 광속을 구해가지고 광도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답안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 식이잖아요. 조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식. 거기에 면적을 집어넣고 다음 광속을 넣은 거죠. 광속은 이렇게 될 거고요. 면적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없어진 게 있죠. 파이는 약분돼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을 알아야 되니까 코사인은 5분의 4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대입을 하는 거죠.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이고 2 파이는 약분돼서 없어졌고요. 1 마이너스 0.8. 따라서 여기서 i값 구하는 거죠. i값 구하려면 이렇게 이항하면 100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요것과 1 마이너스 0.8을 하니까 얘가 0.2가 되잖아요. 0.2에 2를 곱한 것을 넘어가서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하면 900이 될 것이고 여기가 0.8이니까 0.2에 2를 곱한 것이 나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광원의 광도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안지 쓰는 건 이 정도로 써줘야 돼요. 뭐 에서 뭐 임으로 이런 건 안 써도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써줘야 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답안지는 항상 이렇게 단위까지 쓰는 걸 연습해야 돼요. 항상 이런 답안지 쓸 때는 단위를 쓰는 연습을 꼭 하십시오. 단위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 써야 돼요.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가 있는 현장의 동력 제어반과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원격 조작반에서 기동 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퀀스 제어 회로를 완성하세요 그랬어요. 단 회로 작성 시에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단 이 얘기가 붙어 있어요. 이 단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원칙적으로 단 이것을 안 지키면 점수를 안 주겠다. 그게 단이에요. 그래서 접속점과 미접속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속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접속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접속이 아닐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이걸 안 지키면 점수를 안 주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보고 다음 여기에 미완성 형태 회로를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전의 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기유지에 대한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유지를 여기다 둬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다 둬야 되느냐 아니면 뭐 둘 다 괜찮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아무 관계 없죠. 동작만 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자기유지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주어졌어요. 이 안에다가 뭘 그려라? 미완성 형태 회로를 그려라. 선만 연결하면 되겠죠. 접속점을 표시하면서 선을 연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개소에서 정지를 할 때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 개소에서 정지를 할 때는 비접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비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접점은 직렬로 연결해야지만이 가능하죠. 병렬로 연결하면 두 개 동시에 눌러야지만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독립적으로 정지를 하려면 비접점은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동 버튼 접점, 얘는 A 접점이죠. 이런 A 접점, 누른 버튼 스위치 A 접점은 병렬로 연결해야 독립적으로 두 곳에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죠. 이 A 접점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버리면 두 개를 동시 누를 때만 기동이 되잖아요. 그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접점은 직렬로 연결하고 A접점은 병렬로 연결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접속점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완성된 부분만 그리면 되니까 이러한 PBS 오픈은 얘는 어떻게 한다? 직렬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이런 온 접점 얘는 병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C는 자기유지 접점이 되겠죠.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곳에서, 이계소라고 하죠. 두 곳에서 기동과 정지를 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